이 수학 2가 이제 몇 년 있으면 이름이 바뀌어요. 과목 이름이 바뀌는데 수학 2가 미적분으로 바뀌어요. 근데 안에 세부 내용은 똑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수학 2 책에다가 제목을 미적분으로 바꿔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미적분에 관련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 미적분 하면은 막히 되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면 할만한데, 이제 개념이 원래도 수학에서 개념이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미분적분은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극한부터 개념을 우리가 한 단계씩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야지 나중에 미분, 적분 잘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뿐하게 여기 함수의 극한, 그래서 수렴하는 거, 뭐 발산하는 거, 그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좌극한, 우극한, 요 정도 개념만 얘기를 할 거예요. 이나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여기 좋아해.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등장하는 게 요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거는 뭐라고 읽냐면, 일단 저기 앞에 요거 LIM, 얘는 뭘까요? 림이라고 읽을까? 아니야. 리미트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에서의 극한값이라고 해요. 무슨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뻥 뚫려 있어. 또 이렇게 가요. 만약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의 값이 1인데 여기의 값은 2예요. 그리고 얘를 y는 fx라고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f1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f1이 얼마예요? 그러면 2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게 만약에 여기 뻥 뚫려져 있다는 건 지금 여기서 그래프가 끊어졌다는 얘기잖아. 이게 끊어지지 않고 쭉 연결이 돼 있었다면은 F1은 2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뻥 뚫려 있죠. 뻥 뚫려 있어가지고 1에서의 함수값이 2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이때는 뻥 뚫려 있으니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F1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자, 이렇게 말하면요. 이것도 1에서의 상황을 보라는 거기는 한데 조금 달라. 얘는 뭐냐면 x가 진짜 1이 됐어요가 아니라 x가 1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1이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요렇게 이 함수를 따라서 x값이 1인 지점으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왼쪽 화살표하고 오른쪽 화살표가 동일하게 여기 뻥 뚫려진 이 지점을 가리키잖아. 그럼 이 지점의 값이 2니까 얘는 2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f1이라고 하는 거는 x값이 정확하게 1이 됐을 때의 y값이야. 근데 지금은 여기가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자, 함수값 x가 1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거는 x가 진짜 1이 된 건 아니고 1 주변으로 1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때의 y값은 얼마에 가까워집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뻥 뚫려 있어도 상관없이 자, 빨간 화살표 두 개가 똑같이 지금 y값이 2인 지점에 모여들고 있잖아. y가 2인 지점에. 그래서 자, 2라고 대답할 수 있고 이 값을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부릅니다. 극한값. 그래서 극한값이 2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한 값으로 두 개의 양쪽 방향의 화살표가 모여들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얘를 수렴한다 라고 말해요. 수렴한다. 2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이게 가장 처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리미트, 극한의 개념입니다.
이게 뻥 뚫려져 있지 않고 그냥 쭉 연결돼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든 다 2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뻥 뚫려 있는 경우에는 1에서의 함수값은 없는 거예요. 뻥 뚫려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더 헷갈리게 이렇게 하기도 해요. 여기서 더 이렇게 쭈르르르 올라가지고 점을 여기다 찍어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놔. 그러면은 이때는 1에서의 함수값은 몇이라고 말해야 될까? 1에서의 함수값은 쭉 올라가가지고 점 있는 데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가.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은 3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에서의 극한값은 얘를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접근하는, 양쪽에서 접근하는 그래프를 보는 거니까 그때는 계속 2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바뀐다면 여기서 함수값을 3이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죠? 함수값이 3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에서의 극한값은 여전히 2다. 그치? 그래서 극한값은 좌우에서 그 지점으로 점점점 접근할 때 y값이 얼마에 가까워지느냐 그거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죠 지금. 자, 요 지점으로 지금 접근을 했으니까 A에서의 극한값은 L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함수. 어지나 상수함수 기억나? 기억 안 나? 그냥 이런 거. 뭐 y는 5 이런 거. 이러면 어떻게 생겨요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가 아니야. 기울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 x축이랑 평행하게 쭉 그려지는 그래프가 상수함수의 그래프죠. 상수함수의 그래프의 경우에는 x값이 만약에 뭐 1로 가요. 근데 여기 5라고 써 있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값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하지. x 자체가 안 들어가 있잖아 여기에. x 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무조건 계속 5인 거니까 이놈도 뭐라고 해줘야 돼요? 그냥 5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요거예요. 만약에 fx가 지금처럼 상수함수라면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그 상수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극한값을 찾든 함수값을 찾든 무조건 여기에 나올 겁니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 만약에 fx가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gx가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게요. 자, 이 두 함수는 호철아 서로 같은 함수일까 다른 함수일까? 같은 함수. 같은 함수라고 생각한 근거는? 얘를 이렇게 합쳐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약분을 시킨 거죠? 약분을 시켜가지고 x 플러스 이렇게 만들면 같은 함수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두 함수는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달라요. 다른 지점이 있어요. 자,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거든. 얘네 둘은 뭐가 다를까? 세 글자. 아니. 얘네 둘은 서로 무엇이 다를까? 좋아요. 누구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얘네 둘은요 정의역이 달라요. 정의역이 달라요. 정의역이 뭐지 가연아? 정의역이 뭐야? 뭐야? 죽여요? 뭐 하는 거? 주는 거? 아, 화살표를 쏘는 거? 뭐 그쵸, 그렇기도 한데 더 명확한 개념은 누구 값들의 집합이야 정의역은? x 값들의 집합이 정의역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 식에다가는 내가 x 자리에다가 못 넣을 숫자가 있니? 다 넣을 수 있죠. x에 뭐 1 넣고 2 넣고 5 넣고 100 넣고 다 넣을 수 있잖아. 근데 요 식에다가는 못 넣는 숫자가 생깁니다. 요 식에다가 성빈아 얼마를 넣을 수가 없을까? 1을 못 넣죠. 수학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뭐야? 분모가 0이 되게 만드는 거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래서 약분시키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식이지만 최초의 식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는 x자리에다 1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봐봐. 이놈의 그래프와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서로 다르게 생기는 거야.
gx의 그래프는 그냥 직선이죠. 기울기가 1이고 y절편 1이니까 이렇게 가는 직선이에요. 요놈의 그래프가 gx인데 fx는 얘랑 비슷하게 가지만 중간에 1이라는 지점, x에 1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자 1이라는 지점, 요 지점에서 뽕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요게 지금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아까 위에서 예를 들어서 보여줬던 그런 그래프가 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 1에서 뻥 뚫려 있는 그래프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얘부터 생각해 보면 얘는 1지점에서 똑같이 얘도 2라는 값을 갖겠죠? 그죠? 여기다 1 넣으면 2니까 얘도 같은 그래프니까 여기서가 2이긴 해요. 근데 뻥 뚫려 있을 뿐이야. 그럼 이제 질문해 볼게. 이 상황에서라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 그리고 그냥 g1 자, 이 두 개가 둘 다 뭘까요? 둘 다 2예요. 그쵸? 1에서의 함수 값도 2고요. 함수 값도 2고요. 그 다음에 1로 가까이 접근할 때 1로 이렇게 양쪽에서 접근할 때 1로 양쪽에서 이렇게 접근할 때 그때의 접근하는 y값 그것도 2잖아. 이렇게 똑같이 말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얘는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그리고 f1 자, 둘 중에 유리막 f1은 얼마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물어봐도 넌 정확하게 대답해야지. 아까 뻥 뚫려 있으면은 f1의 값, 함수 값을 말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어요. 뻥 뚫려 있으면은 뭐라 그래야 돼? f1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돼. 근데 이건 어때? 극한값, 1에서의 극한값은 어때? 그죠? 요거는 2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접근하는 값이 2인 거는 똑같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들이 옆에 확인 1번에 있는데, 밑에 확인 1번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극한값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아도 다 그냥 구할 수 있는 값들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특별하지 않거든. 그냥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잖아. 그지? 넣을 수 있으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을 그대로 답으로 쓰면 돼요. 그럼 윤서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3이지. 그치? 그 다음에 2번도 x가 1로 갈 때 x에 1 넣으면 돼. 그럼 루트 4니까 얼마야? 얼마냐지나? 루트 4니까 얼마야? 2지. 그지? 그 다음에 3번에 x가 2로 갈 때 x에 2 집어넣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마지막은 상수함수죠? 이건 무조건 뭐라고 써야 돼? 5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쵸? x가 얼마로 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무조건 5인 함수기 때문에 이거는 극한값을 5라고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처럼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넣을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식을 정리하거나 그래프를 그리거나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7페이지로 가보면 이번에는 요 놈이 나오네. 요 놈은 뭐지 얘들아 이거? 무한대죠. 무한대. 그러면 이제 요렇게 생긴 애들이 나올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요런 애들이 등장을 해요. 자,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여기가 1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자, 요런 그래프 무슨 함수의 그래프더라? 익숙하지 않아요? 무슨 함수더라 이거? 선생님 아들 이름이 조율이에요. 유리함수, 그쵸? 유리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를 보면서 봐봐, x가 무한대로 가, x 값이 무한대로 커진다는 얘기는 자, 얘가 오른쪽으로 한없이 간다는 얘기예요. x가 무한대로 커진다는 얘기는 그때
이 그래프를 타고 가면 이 그래프를 타고 오른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그때의 y 값은 얼마에 접근할까요? 이 지금 점선 우리 이런 걸 무슨 선이라 그래? 점근선이라 그러지. 점근선이 1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x 값이 계속 커질 때 이 그래프가 점점 1에 가까이 옵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놈의 값은 뭐라 그래야 돼? 1이라고 하는 거야. 1이라고. x가 무한대까지 커질 때 y 값이 점점 1에 가까워지니까 요놈의 극한값은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똑같은 그래프에 대해서 x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이번엔 이나야 어느 방향으로 끝까지 가라는 얘기야? 아까는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계속 갔죠?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왼쪽으로 계속 가보라는 얘기지. 그럼 왼쪽으로 계속 가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계속 갈 때 이 그래프를 타고 가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가지고 점점 y 값이 얼마에 또 접근해? y 값이 봐봐 이 그래프를 이렇게 타고 가면은 y 값이 점점 얼마에 가까워질까? 1에 가까워지. 1에. 그치? 그냥 이놈의 값도 뭐라 그래야 돼? 1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치? 그래서 x 값이 무한대로 가거나 x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끝까지 아니면 왼쪽으로 끝까지 그래프를 타고 갔을 때 y 값이 어디로 가까이 갈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왜 가연이 혼란이 왔어? 무슨 얘기해? 공부 얘기한 거 아니었어?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있는 확인 2번 한번 볼게요. 확인 2번 안 돼요. 자, 확인 2번에 보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1-x분의 1 요런 애가 나왔어. 얘는 방금 전에 그렸던 그래프랑 조금 다르죠? 여러분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앞뒤 자리만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이렇게 하면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어떻게 그리지? 일단 이건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요거 없다 그래. 마이너스 x분의 1 이거는 이렇게 x축 y축하고 아까 같은 모양이긴 한데 마이너스 때문에 뭐가 바뀌죠? 요렇게 여기랑 여기 생기죠.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생기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생기잖아. 곡선이. 기억나니 예린아? 이제 기억하자.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1이 하나 붙었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1이 붙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어디로 한 칸 옮겨? 위로 한 칸 올리세요.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1만큼. 그래서 점근선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1이라는 점근선이 생기고요. 요거를 기준으로 한 칸 올라가니까 요놈의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고 요놈의 그래프도 위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요런 그래프. 요 그래프가 바로 요놈의 그래프다. 근데 x가 무한대로 간대요. 그럼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 그래프를 타고 오른쪽으로 가. 그래프를 타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y값이 얼마에 가까워져? 1에 가까워지는 거죠. 답은 1인데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래프 안 그리면 못 풀까? 풀 수 있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개념만 박혀 있으면 되냐면 이런 개념만 박혀 있으면 돼요. 무한대분의 1 있죠? 무한대분의 1 이거 얼마일까? 어떤 분수가 있는데 분자는 1로 딱 고정돼 있어. 근데 분모가 겁나 커져. 그럼 그 분수의 값은 얼마가 될까? 왜 9분의 1이 되죠? 분모 생각해봐. 분자는 1인데 분모가 막 이런 식으로 분모가 겁나 커져.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분수의 값은 얼마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지잖아. 만분의 1, 뭐 100억분의 1, 막 10조분의 1, 막 이렇게 되면 그 분수의 값은 굉장히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무한대분의 1이면 이거는 얼마와 거의 같다? 0과 거의 같다. 이런 개념이 잡혀 있으면 봐봐. 자, 여기 아까 리미트 요 문제에서도요. x가 무한대로 간다며.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x분의 1이라는 요 놈의 값이 거의 얼마가 된다고요? 0이 된다고요. 얘가 0이 된다고요. 그럼 답이 뭐야? 1인 거야, 1. 2번은 더 쉬워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마이너스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그럼 마이너스를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절대값 x는 그냥 뭘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럼 또 무한대분의 1 모양 아니에요? 답이 뭐예요? 0인 거예요. 0. 근데 여기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무한대분의 1이라든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이런 게 전부 다 0으로 갑니다 이런 얘기였잖아. 그지? 맞죠? 여기다가 그러면 요런 개념도 한번 얘기해 볼게. 자, 만약에 요렇게 생기면 어떨까요? 분모가 거의 0이야. 분모가 거의 0으로 가는데 분자가 1이야. 잘 생각해봐. 아까는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점점 커졌죠? 근데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분자가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점점 작아지는 거야. 0.1, 0.0000001 이런 식으로 0.00000000001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분모가 엄청 작아져. 그럼 그 분수의 값은 어떻게 될까? 커져요. 그러면 분모가 거의 0에 가까워지게 작아졌어. 그러면 이 분수의 값은 얼마에 가까워질까? 아니 얘들아 생각해봐. 0.1분의 1이면 얼마예요? 10이잖아. 0.01분의 1은 얼마예요? 100이잖아. 0.0001분의 1은 얼마예요? 만이야, 만. 봐봐,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분수의 값은 엄청 커지잖아요. 그럼 분모가 거의 0까지 작아지면 이 분수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 분모가 엄청 작아지면 그거분의 1의 값은 무한대만큼 커진다. 자, 근데 여기에는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만약에 0분의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렇지 않아? 여기에 마이너스 붙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모가 거의 0이 되는데 분자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으면 웬만해서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극한값을 구할 수 있어요. 초반에 만나는 문제들은.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기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안 그리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개념들을 확실히 머릿속에 잡는 겁니다. 자, 지금 설명한 것에 대한 게 8페이지에 있어요. 자, 8페이지에 봐봐. 우리가 앞장에서 어떤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 그거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수렴이라고 합니다. 수렴이라고 하는 건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특정한 값으로 모이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발산은 뭐냐면 수렴하고 서로 반대말이에요. 서로 반대말. 발산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값으로 모이고 있는 게 아니라 발산하면 일단 단어 자체가 어떤 느낌이야? 뭔가 막 이렇게 퍼져 나가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산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곳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한도 없이 커지거나 한도 없이 작아지는 막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이런 상태를 우리는 발산이라고 하고요. 발산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수렴의 반대이기 때문에 발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이런 그래프를 한번 줘볼게요.
요거는 아마 본 적이 없을걸? 대충 느낌만 보면 x가 1, 2, 3, 4 커질 때 함수값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죠? x가 1, 2, 3, 4 커질 때 함수값이 작아져요. 그리고 x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분수의 값은 또 커집니다. 아까 0분의 1 느낌으로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는 커져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함수하고 다른 점은 만약에 여기서 제곱이 없어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잖아. 그지? 근데 여기 제곱이 붙으면 뭐가 달라지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왜냐면 x자리에 내가 음수를 집어넣어도 제곱 때문에 양수를 넣은 거랑 차이가 없어지거든. 그래서 요놈의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좌우 대칭의 그래프가 생깁니다. 이렇게 좌우 대칭의 그래프가 생기는데 얘한테 그러면 이렇게 리미트를 붙이면 어떨까요? 이렇게 붙이면 0 지점으로 모이란 얘기잖아 지금. 그럼 x값이 0인 지점이 지금 여기니까 x가 0인 지점이 여기니까 0 지점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모여요. 이렇게 모이면 자 이거를 그래프를 타고 모인다고 생각해봐. 왼쪽 그래프를 타고 0으로 모이면 어떻게 돼요?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죠. 오른쪽에서 모일 때도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전부 다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써야 돼? 무한대라고 쓰는 거예요. 무한대라고 쓰는 거는 수렴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야. 그래서 발산하는 상황이고 이때는 극한값이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무한대라고 하는 건 특정한 값이 아니에요. 특정한 값이 아니라 무한대라고 하는 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수렴한다고는 반대 개념이야.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무한대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 자, 요렇게 생긴 건 어떨까? 일단 그래프가 어떨까요? 응? 그죠? 아까 전에 그래프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프 이렇게 생기는데 가연아 이번에 여기다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 하면 아까처럼 x가 양쪽에서 x값이 양쪽에서 이렇게 모이겠죠. 근데 이번에는 초록색 그래프를 타야 돼. 그럼 y값이 어떻게 될까? 이 그래프를 타고 왼쪽으로 올라가면 왼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를 타고 오른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죠? y값이 계속 어떻게 돼? 계속 한없이 내려가겠죠. 그럼 이때는 뭐라 그래야 돼? 보면 나와? 거기 보면 나와? 아니 좀 전에 한없이 위로 올라가는 건 뭐라 그랬죠? 무한대라 그랬잖아. 그럼 한없이 아래로 내려가는 건 뭐라 그럴까? 마이너스 무한대. 그치? 봐봐. 지금 내가 설명한 개념이 방금 앞장에서 살짝 얘기했던 이거인 거 알겠어요? 0분의 1 꼴이면 뭐라 그랬어? 0분의 1 꼴이면 무한대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처럼 0분의 마이너스 1 꼴이면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했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하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매번 그래프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0분의 1 느낌이면 무한대로 그 다음에 0분의 음수 느낌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이거는 뭘까 얘들아? 성빈아 그만 자. 이거 뭘까 얘들아? 무한대일 것 같죠? 왜냐면 이것도 x가 0으로 가니까 0분의 1 꼴 아니야? 그죠? 무한대일 것 같죠? 근데 얘는 우리가 이미 이 유리함수는 그래프를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그렸던 유리함수의 제일 기본적인 요런 꼴이란 말이죠. 요런 꼴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그냥 무한대라고 말하기엔 약간 문제가 있어. 왜냐면 x가 0으로 모일 때 왼쪽에서 모이는 거하고 오른쪽에서 모이는 거하고 같이 가질 않아요. 오른쪽에서 모이려면 이 그래프를 타야 되니까 어디로 가요? y값이? 이렇게 무한대로 올라가잖아요. 오른쪽에서 올 때는. 근데 왼쪽에서 올 때는 이 그래프를 타야 되잖아요. 그럼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래프를 타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하나는 1로 가는데 하나는 1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를 무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이건 뭐라 그래야 돼? 존재하지 않는다라 그래야 돼요. 그쵸? 물론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좌극한과 우극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0으로 가까이 갈 때 왼쪽 오른쪽이 따로 가면 이거는 극한값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보여줬던 그래프들처럼 같이 갈 때 있잖아. 왼쪽 오른쪽 같이 이렇게 무한대로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프를 보면서 집어넣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9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얼마 안 남았어, 얘들아. 민진아? 몇 분 안 남았어? 힘내. 아,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는, 7시 반부터 지금 8시 45분이 원래 2교시잖아요. 2교시. 수업만 하고 2층에 안 내려가고 보내주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도 여러분들은 2층에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부터도 수업하고 나면 이 교실에서 끝까지 할 거예요. 내가 첨삭할 거고. 알았죠? 그러니까 뭐 어디로 살짝 뭐 샌다든가 시간 때우다 간다던가 뭐 핸드폰 보고 있다던가 이런 거 이제 안 돼요. 그래서 니네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2층에 내려가면 약간 복불복이야. 공부하는 사람 하고 또는 같은 사람이라도 공부하고 싶은 날은 하고 하기 싫은 날은 대충 설렁설렁 시간 때우다 가고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3층에서 끝장을 보고 갈 거다. 그래서 자기 숙제할 거 잘 해오고 그날 할 거 따따따 끝낸 사람들은 하고 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남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예 등원하는 시간을 7시 30분으로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1교시에 여러분들이 오면은 2층에서 뭐 질문을 하거나 공부할 수는 있어요. 2층에서 질문하고 공부하고 하는 건 가능한데 의무적인 등원 시간은 7시 30분으로 할게요. 7시 30분. 알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수업만 하고 가고 다음 주부터도 오는 거는 7시 30분에 오는데 근데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이거 수업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첨삭이 있는 거지. 첨삭을 2층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한다. 인서야 들었니? 그래, 첨삭을 여기서 한다. 야, 목 디스크 생기겠다. 야.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잘 좀 이렇게 쌓아 나가 봅시다. 자, 9페이지 볼게요. 9페이지는 x가 4로 갈 때, 리미트 x가 4로 갈 때 x 빼기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예요. 자, 이게 아까 전에 앞에 있던 쉬운 문제들이랑 좀 다른 게 x에다 그냥 4를 넣을 수 있다 없다? 못 넣어. 아까 말했죠? 수학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분모를 0으로 만들지 마라. 그쵸? 그러니까 x에다 4를 그냥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모양을 조금 바꿔주셔야 됩니다. 분자를 뭐 할까요? 1, 4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를 해줘요. 인수분해 하시고 그리고 요거 나누기 하면은 뭐만 남아? 이것만 남잖아. 그치? 요렇게 좀 간단히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x자리에다가 4를 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뭘까 그럼? 답은 3이야. 그치? 근데 이런 식으로 푼다고 해서 아까 봤지? 요렇게 생긴 그래프하고 요렇게 생긴 식하고 요렇게 생긴 식하고 이거 두 개를 완전히 동일한 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까 말했죠? 얘네들은 뭐가 서로 다른 관계일까? 정의역이 달라. 그치?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4를 넣을 수 없잖아. 근데 우리는 극한값을 찾는 중이기 때문에 x가 4일 때 극한값을 찾는 중이기 때문에 약분시켜서 4 넣은 걸 답으로 쓰는 거예요.
그죠? 엄밀하게 말하면 얘는 4에서 끊어져 있는 그래프인 거예요. 극한값을 찾는 거니까 그냥 약분해서 3을 넣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거 풀 때, 자, x에 2를 넣으면 이게, 그치, 분모가 0인 느낌이잖아. 분모가 0인 느낌이니까 0분의 1꼴 아니야? 뭐라고 그럼 답이? 무한대라고. 무한대. 그치? x는 분모는 점점 0으로 가까이 가는데 분자는 1이잖아. 그치? 유리마, x가 2가 될 때 분모는 점점 어떻게 돼? 얼마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 그럼 0분의 1 꼴이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무한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러분 내려가서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유제 2번 있죠? 유제 2번 기억부터 리을까지 다 얼마인지 한번 써보시고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2번 해봐. 기억부터 기억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그냥 넣을 수 있는 상태죠? 넣으세요. 그냥 넣으면 돼. 넣으면 얼마 돼? 0 나오죠. 0. 0이라는 값이 나왔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0으로 수렴했다라는 거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x에다가 1을 바로 넣을 수 있다 없다? 없어. 분모가 0되니까. 그래서 얘는 분자를 한번 뭐 해서, 분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요거 알죠 여러분? 요렇게 되는 거 알죠?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고 분모에 있는 거랑 한번 약분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x에 1을 넣어. 그럼 1 넣으면 어떻게 돼? 3 되죠, 그죠? 아, 그러면 얘는 3으로 수렴하는구나. 얘도 극한값이 존재했네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고민할 거 없죠. x에 2 넣으세요. 그럼 루트 9잖아. 루트 9면 얼마야? 3. 얘도 3으로 수렴했네. 극한값이 존재해. 근데 리을은 내가 x에다 0을 넣는 순간 이 분수의 값이 얼마가 돼? x에 0을 넣는 순간 0분의 1꼴 아니야? 0분의 1꼴이면 뭐랬죠? 무한대란 말이야. 무한대. 그치? 0분의 1꼴이면 무한대. 그러면은 이 무한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지금 1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꼴인데, 얘가 이미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앞에 1이 의미가 있을까?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로 한없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플러스 1이 무슨 의미가 있어? 얘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무한대가 나왔다는 건 수렴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수렴하지 않는 거죠. 한없이 작아지는 중인 거지. 그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얼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수렴을 하는 거고, 그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얘처럼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넘겨보세요. 자, 넘겨서 1번을 보면 요거는 생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있죠, 얘. 마이너스 x제곱, 얘는 어디로 갈까요? x가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x제곱은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제곱이 있는데 이 제곱이 이 마이너스를 제곱시키는 거야, 안 시키는 거야? 안 시키잖아, 그치? 다시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x제곱, 얘는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근데 뒤에 있는 플러스 x, 얘는 어디로 가요? 얘는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은 한 놈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한 놈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네? 그럼 답을 뭐라고 할까? 아니지. 이게 무한대도요, 급이 있어. 얘는 제곱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애고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애인데,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마이너스 x제곱이 힘이 더 세죠. 최곱이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누굴 따라가? 힘 센 애를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요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안에 있는 얘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여러분 2차 함수 알잖아, 2차 함수. 자, 얘를 2차 함수의 그래프로 그린다고 생각해봐요. 혜린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까?
아 이렇게? 위로. 위로 볼록이 그려지지. 앞에가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이 그려져요. 위로 볼록에 2차 함수를 하나 그려놓고서 그 다음에 생각해봐. x가 무한대로 간다. 이거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유림아?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오른쪽이지. 근데 오른쪽으로 갈 건데 이 그래프를 타고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가겠지, 그지?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아래로 한없이 내려가니까 답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그래프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죠? 아무튼 답은 마이너스 무한대고 2번의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 분모는 어디로 갈까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분모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플러스 무한대로 가.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그거분의 3이야. 그럼 뭘까? 0이 되겠지, 그치? 맞죠? 그리고 얘도 역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요 놈의 그래프 여러분 그릴 수 있어요? 요거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거는 어떻게 보는 게 편하냐면 x-1분의 마이너스 3으로 보는 게 편하거든. 유리마 이거 점근선이 어딜까? 우리가 유리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맨날 이거 점근선 그거 풀잖아요. 여긴 점근선이 뭘 그려야 될까? 우리가 그냥 요거 그릴 때는 x축 y축이 점근선이 되잖아. 이렇게 점근선이 되잖아, 그치? 근데 요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요 자리 요 자리 때문에 어떤 점근선이 생겨요? 점근선이 얼마가 생길까? x축 방향으로 지금 1만큼 평행 이동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 이게 P, Q라고 배웠어요. 예를 들면 y는 x-1분의 2 플러스 3 요런 유리함수를 만나면 점근선의 교점이 몇 컴마 몇이야? 1,3이야. 1,3. 점근선의 교점이 1,3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x가 1이다에다가 점근선 하나 그어주고 x가 1이다. 그 다음에 y가 3이다에다가 점근선 하나 그어주고 그래서 이 점근선 두 개가 지금 1,3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기억나니 유리마? 그렇게 그어주고 그 다음에 요 숫자가 양수잖아. 양수면은 이 점근선들을 기준으로 몇 사분면 방향에 그린다? 1, 3 쪽에 그린다.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치? 아이고 넘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그리는 것이지?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는 요렇게 생긴 애를 그리고 싶잖아.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어디다 점근선을 그어야 되냐고. 1, x는 1에다가 점근선을 그어야죠. 여기다가 이렇게 점근선 하나 긋고 뒤에 붙은 숫자는 없으니까 x축이 그대로 점근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점근선이 요거하고 요거인 상태입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는 위에 숫자가 음수니까 어느 쪽에다가? 여기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는 게 유리함수였죠. 그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봐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가는 어느 쪽이지? 마이너스 무한대. 일단 x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x잖아. 오른쪽 왼쪽으로 말해줘야지. x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x가 왼쪽으로 갈 때 하고 생각해봐. 이렇게 가요. 그럼 이 그래프를 타고 간다면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지? 얼마에 접근하나요? 0에 접근하죠. x축에 접근하는 거니까 y가 0인 지점에 접근하죠. 그래서 0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확실한데 여러분이 매번 그래프를 그려서 풀려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조금 더 빨리빨리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자 이제 한 가지 개념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요거 우극한 자극한만 얘기하고 마칠게.
자, 요것만 갔다. 야, 오늘 존 사람들은 한 조각만 먹어라. 양심적으로 내가 졸았다 싶으면 하나만 먹어라. 자, 요것만 얘기하고 먹자, 얘들아. 자, 우극한과 좌극한. 이거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우극한이면 뭐겠어? 오른쪽에서 오는 거예요. 좌극한이면 뭐겠어? 왼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극한과 좌극한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아까 봤던 리미트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붙었니? 그쵸. 숫자 뒤에다가 플러스를 붙였지. 어느 쪽에서 오고 있다는 얘기야? 오른쪽에서. A라는 숫자의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거니까 A의 우극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A의 우극한.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면 얘가 뭐가 돼? 좌극한. A라는 지점에서의 좌극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그래프를 볼 때 A로 가까이 오긴 가까이 오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는 거는 우극한으로 보는 거고, 왼쪽에서 가까이 오는 거는 좌극한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 자, 감사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들아. 자,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뒤에 플러스를 붙였어. 이나야, 뭐라고 읽어야 돼? 우극한, 1에서의 우극한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여기가 지금 1이잖아. 여기가 1이야. 여기 x가 1인데 이 점선으로 접근을 하는데 어느 쪽에서 접근하는 걸 봐야 돼?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걸 봐야 돼. 그러면 봐봐,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근한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그래프를 보는 거죠. 요 그래프. 오른쪽에서 오는 그래프가 얘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요.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y-값 얼마에 도착해요? y-값 2에 도착해. 2에 도착해. 그러니까 우극한 값이 얼마야? 2인 거예요. 그런데 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마이너스를 붙였다. 이거는 하영아 뭐라고 읽어야 돼? 1에서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거 마이너스 1이라고 완전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 1로 오는데 어느 쪽에서 온다? 마이너스니까 어느 쪽일까? 왼쪽. 그러면 무슨 극한? 무슨 극한? 왼쪽. 왼쪽 무슨 극한? 좌극한. 좌극한. 다시 1에서의 무슨 값이라고? 좌극한 값을 찾으라는 거예요. 1에서의 좌극한 값. 그러면 똑같이 이 점선을 보는데 왼쪽에서 접근하는 그래프를 봐야 돼. 얘를 보라는 거지. 왼쪽에서 접근하는 그래프. 그죠? 그럼 왼쪽에서 접근하는 그래프를 따라가요. 자, 왼쪽에서 이렇게 1에 가까이 온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타고 이렇게 와요. 그럼 얘는 어디에 도착하냐면 여기에 도착하네. 여기. 그지? 여기는 y값이 얼마야? 1이지. 1. 그래서 좌극한 값은 1이라고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르다라는 게 어떤 뜻이었냐면,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라는 극한 값이, 다시 우극한과 좌극한이 각각은 존재를 하는데 걔네들이 서로 달라. 다르면 1에서의 극한 값은 얼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 없잖아. 얘는 1로 가고 얘는 1로 간단 말이야. 서로 다른 데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1에서의 극한 값을 말할 수 없죠. 그래서 1에서의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그 지점에 뭐와 뭐가 같아야 돼? 방금 말했죠.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그 지점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다. 그죠? 자, 여러분이 좌극한, 우극한 찾는 연습만 해볼게요. 자, 요 그래프. 짜짜짜짜짜. 한 명씩 다 물어볼 거야. 누구부터 할까? 자신 있는 사람. 그래, 호철이. 자, 호철아. 4에서의 좌극한 값은 얼마일까요? 사가 여기잖아. 4가 여기죠. 4에서의 좌극한 값이면 요 점선으로 접근을 하는데 왼쪽에서 접근하는 그래프를 봐라. 그럼 이 그래프를 보라는 얘기고, 요걸 보면 얘가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어? 여기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여기에 x 값을 대답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y 값을 대답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돼? 0이라고 해야 돼. 그치? 맞니? 자, 어진이 4에서의 우극한 값. 그러니까 4에서 선 똑같이 긋고 너한테는 우극한을 물어봤으니까 어느 쪽에서 오는 그래프를 봐요? 우극한 오른쪽에서 오는 그래프를 봐요. 그럼 이렇게 오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그치 요 지점에 접근하고 있는데 여기에 y 값이 마이너스 2지 그 우극한은 마이너스 2인 거죠. 그죠? 자, 이나 0에서의 좌극한 값. 나는 극한 값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좌극한을 물어봤어요. 0에서의 좌극한. 2죠. 그죠? 여기다 점선 그어야죠. 이렇게 0에다가 점선을 그어놓고 여기로 접근하는데 왼쪽에서 접근하는 그래프를 보는 거니까 요거를 보면은 요로 오고 있네. 그럼 2라고 대답하는 거지. 그지? 자, 성빈이 0에서의 우극한 값. 여기가 0이지? 여기에 접근하고 있는데 우극한이니까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그래프를 봐야 되잖아.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이 점선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그래프는 얘 아니야 얘? 얘가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이 점선에 가까이 왔을 때 이 점선에 가까이 와가지고 여기 말이야. 여기에 y가 0이죠. 0 맞아요? 준영이 준영이는 2에서의 좌극한 맞아요. 그쵸? 2는 여기잖아. 여기죠. 요렇게니까 여기서의 좌극한 왼쪽에서 접근하는 거 이렇게 오니까 아하 4구나. 이렇게 준이 2에서의 극한값 맞죠? 2에서는 좌극한도 4고 우극한도 뭐니까? 4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이 4니까 2에서의 극한값을 4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둘이 여기로 모이고 있으니까 맞지? 자, 그 다음에 하윤이 4에서의 극한값. 하윤아 4에서의 극한값 4에서의 극한값 그래 4에서의 좌극한이 얼마야? 4에서의 좌극한이면요 여기 점선으로 가까이 오는데 왼쪽에서 가까이 오는 거니까 얘를 봐야 되지. 그지? 얘를 보는 건 맞는데 얘가 여기로 왔는데 요점의 x값이 아니라 요점의 y값을 말해야지. 요점의 y값이 뭔데? 0. 다시 4에서의 좌극한이 얼마다? 0이다. 4에서의 우극한은 얼마다? 야, 이 점선에 가까이 오는데 이번에는 우극한. 5요.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는 거야.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야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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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다시 4에서의 좌극한이 얼마다? 우극한은 얼마다? 서로 어때? 달라. 그러니까 4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야. 자, 재현이 0에서의 극한값. 그쵸? 왜냐하면 0에서의 좌극한은 얼마죠? 2고 0에서의 우극한은 0이니까 서로 다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자, 혜린이 2에서의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 그쵸? 이게 제일 쉬운 질문이야. 2에서의 함수값이면 여기 라인에 점 찍혀져 있는 데를 보라는 얘기잖아. 그치? 여기 라인에 점 찍혀져 있는 데니까 여기 보라는 얘기죠. 여기. 맞죠? 잘했습니다. 2에서의 함수값은 2예요. 그럼 유림이 2에서의 극한값. 그럼 2에서의 좌극한. 2에서의 우극한. 그래,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때? 같아. 그럼 다시 2에서의 극한값 4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좌극한, 우극한이 전부 다 여기서 모이고 있으니까. 맞아요? 윤서는 뭐 물어보지? 다 했는데 이제. 윤서야, 그러면 4에서의 함수값. 함수값 찾는 게 제일 쉽다니까? 구멍은 중요하지 않아. 함수값 찾을 때 점이 중요한 거지. 함수값 찾을 때.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보는 건 맞는데 여기에 4가 써있다고 4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게 몇 컴마 몇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0이라고 말해야지. 요 지점에 y값을 말하는 거니까. 맞아? 너 하나 더. 4에서의 우극한. 그래, 4에서의 좌극한. 0, 4에서의 함수값. 그렇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가연이 0에서의 함수값. 점이 중요한 거라니까. 점. 0에서의 함수값 그러면은 여기에 점이 중요한 거야. 점 여기 찍혀 있잖아. 0에서의 함수값은 0이죠. 0에서의 좌극한. 0에서의 우극한. 0에서의 극한값.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숙제는 개념센은 11까지고요. 그 다음에 베이직센 있죠? 베이직센은 8부터 11까지 이렇게 목요일날까지 오시고, 자, 좀 먹어볼까요?